시간 사회시간입니다. 교과서 68쪽 펴주세요.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학습 목표,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 소영이네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점합니다. 정기 휴무. 여러분들도 이런 적 많을 거예요. 선생님도 되게 많은데 무턱대고 일요일에 대형 마트에 갔다가 오늘 휴무라서 발길을 돌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자,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200m 근방에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이 생기고 나서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 행사가 할인 행사로 꽃새통을 이뤘어요. 결국 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가 커지고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의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69쪽입니다. 자, 소영이는 이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서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떤 요구를 했죠? 그렇죠.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시위를 할 수도 있어요. 상인끼리 모여서 시위를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신문사나 방송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그렇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했죠. 상인들이. 다음, 자,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 언론에 정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 또는 SNS 등을 통해서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거겠죠. 자, 국회에서 보시면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공청회가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또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자,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합당한지 의견을 들어봤다는 거죠, 국회에서. 다음, 자,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즉 대형 할인점을 규제를 해버리면 기업의 영업을 방해를 할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요. 하지만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즉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항반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70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그러죠. 자, 이 법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전통시장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마트나 뭐 이런 경우를 보면 매달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져 있죠. 그것도 이 법에 의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에 위치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고 지금까지 이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어요.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국민 주권과 권력의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나요?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입니다.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봅시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난다. 답은 뭐죠? 그렇죠. 국민이죠.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나누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거.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 두 글자로. 그렇죠. 선거라고 하죠. 네 번째,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뭐를 결정한다? 그렇죠. 예산을 결정하겠죠. 다섯 번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 행정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정부입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죠? 그렇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면 자, 이쪽에 법원이 있겠네요. 다음 선거도 보이네요. 다음 예산, 국민이 있고 그 다음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